자, 오늘의 얘기는 진시황 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시황 형부터 시작해서 어느 형한테 갈 거냐? 우리 항우와 좀 이게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고조 유계의 방형 이름을 할 건데, 자, 우리 진시황이 왜 이름이 진시황인지 아시죠?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황이 뭔지 아시죠? 황. 초한제다 읽으셨죠? 육황오제를 줄여서 황이잖아요. 나는 육황오제보다 위대하다 해서 황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자기가 시작했다, 진나라에서. 그래서 진시황이 되잖아요. 가끔 이 진시황이 시작할 시인데 전 이걸 보면 이게 생각나더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망오제. 죄송합니다, 육황이라 그랬냐? 사망오제. 와, 이거 아는 분 있어. 대단하다. 이게 효시입니다. 효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진시황이잖아. 효시는 화살시인데 옛날에 보면은 전쟁을 시작할 때 맨 앞에서 활을 이렇게 빵 쏘잖아. 그럼 이 활이 날아가면서 여기가 소리가 납니다. 휘익 하면서 소리가 난대요. 이게 뭐예요? 전쟁을 시작했다. 마치 휘파람처럼 이 화살을 쏘면은 뭐 퓨웅 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군사들이 드디어 전투가 호루라기죠. 날아가는 호루라기. 전투가 시작했구나. 전쟁 시작 버튼을 알리는 요게 효시예요, 효시. 아니면은 야, 전쟁 시작 안 했는데 나 혼자 뛰어갈 수 있잖아. 나 혼자 칼 들고 야 하고 달려가면은 아무도 이렇게 안 달리고 있으면 약간 눈치를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격인 줄 알고 막 뛰어가다가 뒤를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그럼 다시 들어가면은 개쳐 맞겠죠. 그러니까 이 남들이 뛸 때 같이 뛰어야 되는데 서로 움찔움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효시가 있습니다. 효시의 시는 화살시자예요. 자, 화살시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진시황부터 시작을 하면은, 진시황 형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했죠. 최초로 통일하면서 이 형이 한 게 되게 많아요. 초한지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 형 얘기 다 아시죠? 믿거나 말거나 뭐 진시황이 뭐 사생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아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킹메이커 뭐 이딴 소리를 쓰는데, 진시황이 이 형님의 뭐 아들이었다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시황 형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아방국이었죠. 무려 저택이 아방궁이고 죽으면은 여기에 묻히고, 이 형이 한 것 중에 유명한 거는 분서갱유, 책을 부수고 유학자들을 여기다 담궜다 넣었다. 그래서 분서갱유잖아요. 또 이 형이 한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세계 2만 진짜냐? 야, 진시황 형이 세계 2만 원을 못 샀어. 세계 2만 원인데 형이 참 그걸 몰라서, 저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형이 너무 돌아다녔어요. 서복이라는 애를 통해서 이게 제주도도 왔다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제주도도 왔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세계 2만 원이었는데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이걸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데, 자, 그러면 진나라가 망하고 뭐 그 유명한 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며요. 운석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호가 진을 망하게 한다 라고 써있다. 그래서 오랑캐 호라고 생각을 해서 본석에 있는 거를 예언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짓죠.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졌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 이름이 호였죠. 이 아들이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를 이 오랑캐 호로 알고 여기다가 만리장성을 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썰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형들, 이 형들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을 하죠. 바로 항우와 우리 유방 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항우 하면은 역발산 기계세잖아요. 이거죠. 이거 둘 줄 아십니까? 한나라와 초나라. 장기 두시는 분이야 뭐 미리 알 텐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고사성어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항우가 자기 나라에서 출발을 해요. 저기 강남 쪽에 있었잖아요. 잘 사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강동이라 그러지. 강동에 있었는데 강동에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항우 형이 출격을 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폐왕이시죠. 서초구에 살았는데 우리 서초 폐왕 항우 형이 출격을 합니다. 출격을 하려고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누나가 자기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누나한테, 저 우미 누나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 동네 골목대장이었던 형이 보니까 이쁘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우미 누나가 문제를 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커다란 솥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역발상 기계의 힘이라면은 거의 올림픽 금메달급인 역도 메달리스트 정도 되시는 우리 항우 형이 쩌벅쩌벅 걸어가서 큰 솥을 번쩍 들입니다. 번쩍 들어요. 그래서 역시 남자는 하체야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걸 번쩍 드니까 야, 형 진짜 힘세다. 그래서 항우의 군사로 붙습니다. 자, 이 일화가 뭘까요? 백직장도 맞들이면 낫다 아니거든? 야, 백직장이 여기서 왜 나와? 백직장이 맞들이면 낫다가. 이걸 들어서 여기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항우의 편이 되죠. 항우의 군사가 돼요. 이걸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소스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예쁜 와이프도 없고 자기 추종하는 군대도 없고. 이거 몰라요? 이거 사자성어?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두 개를 얻었어. 일다쌍피? 비슷해.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야, 너무 저렴하잖아. 그래, 정답에 가까운데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잖아. 일거양득. 야 속을 뻔했네. 일타쌍피랑 비슷한데 일거양득. 야 뜻은 거의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일타쌍피. 야 맞긴 한데 너무 저렴하잖아. 이걸 일거양득이라 그래. 네가 약을 파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까봐 갖고 왔습니다. 우민이 엄청 큰 솥을 준비해서 이걸 들어올리면 시집가겠다는데 번쩍 들었는데 놀래서 부하가 되겠다고 몇천 명이 모였어. 그래서 미인도 없고 병사도 없다 해서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거양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로맨스가 시작되고 이 둘이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은 장강, 양쯔강인데 여기죠. 여기에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천하를 제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하고 우민이. 자 그럼 항우하고 우민의 이러한 러브 스토리를 그 모시기모시하게 만든 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 질문이죠. 질문. 야 빠르다. 장국영 형님이 나왔던 폐왕별이죠. 여기 보시면은 항우와 우민이 나오죠. 이렇게 뭐 예쁘게 남자라는 게 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장국영 형님께서 스타덤에 오르셨던 폐왕별이가 이 둘의 얘기죠. 자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항우가 처음에는 쳐들어갑니다. 저 중앙에 쳐들어가고 진나라를 향해서. 자, 이쪽에서도 이제 유방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쳐들어오고 항우도 올라가는데 처음에 그 진나라의 수도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진을 먹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죠. 그래서 막 쳐들어가는데 유방이 더 빨리 도착을 하죠. 그래서 열받아서 항우가 도착하자마자 뿌개기 시작합니다. 뭘 뿌개요? 아방궁을 항우 형이 날리죠. 아 아깝다 씨. 야 이게 그렇게 화려했다는데 야 이게 지금 진나라 진시황령 무덤만 봐도 장난이 아닌데 아방궁을 100일에 걸쳐 태운다고 나오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항우가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한 유방이 힘이 약했죠. 힘이 약해서 항우가 나중에 도착했지만 무서워. 그래서 항우 형이 너희 새끼 그거 안 내놓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걸 주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랬는데 항우의 모사였던 우리 범증 형이 죽여라 그러죠. 항우한테 유방을 꼬셔서 죽여라. 그게 뭐예요? 아까 어떤 분이 이미 얘기했더라. 항우 형이 유방을 꼬셔서 죽이려고 술자리를 만듭니다. 홍문지연이라 그러는데 홍문의 연. 홍문에서 술자리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방을 앉히고 여기다가 뭐 여긴 자기가 앉은 다음에 자기 부하한테 칼춤을 추라 그러죠. 칼춤을 추다가 이제 쓱 하려고 쓱 범증이 이제 칼춤을 추다가 실수인 것처럼 유방을 베어버려라 해서 칼춤을 막 춰요. 칼춤을 추고 쓱 베려고 그랬는데 못 빼죠. 왜냐? 이분이 들어오니까. 번쾌가 난입을 합니다. 이 번쾌 유방의 그 장비급 되는 애가 유방의 이제 그 장수가 난입을 해서 뭐를 해요? 여기서 칼춤을 추죠. 못 빼게 하려고 휙 들어온 다음에 막는단 말이야. 춤을 춘 척하면서 막아요. 그랬더니 워낙에 애가 잘 싸워 보이니까 항우가 우리 번쾌 형한테 술을 줍니다. 야 너 진짜 잘 싸우는구나. 야 등치 보소. 잘 싸우네 하고 술이 줘요. 그러니까 번쾌가 항우가 주는 술을 족족 마셔. 생각해봐. 항우가 지금 여기 앉아 항우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가 난입을 해서 일단 자기 주군을 살리고 있어. 근데 항우 술을 계속 준단 말이야. 이거 마셔야겠니? 안 마셔야겠니? 너 같으면. 네가 술이 약하건 세걸 떠나서 지금 얘가 이 항우 형이 술을 주거든? 근데 주는 족족 마셔요. 와 근데 항우가 놀래. 야 너 술 진짜 잘 마신다. 너 술 진짜 잘 마신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마시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번쾌가. 이거 목숨 걸고 마시는 거 아니야. 뒤지기 싫으면 마셔야죠. 그럽니다. 진짜예요 진짜. 죽기 싫으면 마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 아까 있더라 이미 정답.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좀 저렴한 표현 죄송하지만 뒤지기 싫으면 마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솔직담백이라고? 컨디션 짱? 아니거든? 아까 있던데 고주망태? 야 잠깐만 여명 808은 아니고 야 거기서 고주망태면 항우가 술을 권한 거를 번쾌가 마시고 뻗은 거잖아. 뻗으면 유방은 죽었네. 야 그럼 한 나라가 없네 지금. 번쾌가 그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면은 죽었잖아 유방은. 추종진담? 아 추중진담한다고? 형이 너무 좋아. 유방을 버리고 형한테 갈래. 우리 추중진담으로. 그럼 그래도 유방은 죽었는데? 아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네. 추중진담 아니죠. 아하 막 던지는데. 정답은 이미 나왔죠. 정답은 두주불사죠. 두주불사. 속된 말 죄송합니다. 뒤지기 싫으면 마셔야 된다는데 항우가 놀라서 번쾌에게 술을 줬는데 번쾌는 계속 마셨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마셔? 물으니까 안 마시면 죽일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안 마시면 죽이죠. 목숨을 걸고 마시면 못 마실 게 없는 거지. 어차피 안 마시면 죽일 텐데 당연히 마셔야겠지. 술을 열심히 마셨지만 마셔서 유방을 목숨을 삽니다. 그러니까 범증이 삐지죠. 아까 전에 항우의 모사란 범증이 삐져서 왜 살려주느냐 뭐라 그러는데 결국엔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 유방 아저씨가 결국에는 찬찬찬찬 하면서 도망갑니다. 저 서쪽 낡아 빠진 대로 시골로 도망을 가니까 유방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요. 아 우리 또 저 먼 곳 시골로 가는구나. 항우한테 져서. 그럼 부하들이 막 도망을 가요. 부하들이 다 도망을 가. 도망가고 왜냐면 저 서쪽으로 거의 유배되다시피 땡글땡글땡글 하면서 유방 가고 있으니까 부하들이 막 도망을 가. 그랬는데
이 유방에 모사라 그러면은 장량이 있었고 다 아시죠? 소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아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레스 내리더니 막 가는 거에서 유방이 보면서 아, 내 2인자는 아니지, 내 모사 중에 한 명 소아도 도망을 가는구나 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소아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돌아왔냐면 얼굴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형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얘를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잠깐 간 거지 도망은 간 게 아니었다 라고 자기 죽은 유방한테 막 얘기를 해. 또 유방이 아니 수많은 애들이 도망갔는데 굳이 왜 얘를 잡으러 갔냐, 얘를 데리러 갔냐. 그랬더니 소아가 얘기를 하죠. 강동원이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 잘생겨서 아니야. 잘생겨서가 아니라 천하에 다시 없는 맹장이어서 얘를 꼭 데리고 와야 됐다. 강동원이어서 아니고 무조건 데려와야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저 잘생기긴 했다 근데. 야씨 인간적으로 잘생겼다. 정답 나왔네. 한신포차? 한신포차. 한신이에요. 한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로 불리는 한신인데 야, 한신포차 아니고 조광지처는 뭐야? 소아가 좋아해서 조광지처. 아, 조광지처 아닙니다. 정답은 나왔는데 국사무쌍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소아가 한신을 굳이 말을 내려서 가서 데리고 온 거는 나라에 둘도 없는 뛰어난 선비였다. 그게 국사무쌍입니다. 한마디로 원탑이란 거죠. 원탑. 페이커라는 거죠. 페이커이기 때문에 데려왔다. 이게 국사무쌍이에요. 한신을 데려옵니다. 처음 듣는다고? 야, 처음 듣지 마. 야, 이거 처음 듣지 마. 이 정도는 적당히 들어줬어야 돼요. S급이었다는 거죠. S급. 자, 그래서 자 일단 유방을 보냈어요. 유방을 보내고 나니까 저 머나먼 곳으로 보내고 나니까 우리 항우 형이 기분이 좋아. 아우 야, 내가 짱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우 야,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관중 지금 이제 쳐들어와서 잠룡했던 거기다가 수도를 세우자 그래. 수도를 세우자 그러니까 항우 형은 일단 내가 거의 천하통일 비슷한 걸 해서 짱이 됐는데 거기다 수도를 세우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지. 기분이가 좋았단 말이야. 자랑하고 싶어. 우리 서초구에 가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왔는데 지금 뭐 서초구가 아니라 은평구나 뭐 이런 데 와서 지금 점령을 했단 말이야. 동작구 이런 데 점령을 했는데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서 자랑을 하고 싶어. 그게 뭡니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건. 나중에 나왔던 건 금의 환향입니다. 그쵸? 나중에 나왔던 건 요거예요.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게 있어. 금이환양 전에.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걸 금이환양이라 그러는데 금색 옷을 입고 돌아가서 자기 서초구로 돌아갔다는 걸 금이환양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신하가 막 뭐라 그러니까 금색 옷을 입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내 금색 반짝반짝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서초불패라고. 내 옷을 못 보여주는 거다. 야, 마크를 달았으면, 금장을 달았으면, 멋진 걸 달았으면 보여줘야지. 왜 그걸 가리고 다녀. 그래서 금 옷을 입고 어두운 밤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의 비슷한 거 금이환양이랑. 그쵸? 금이야행이라 그래요. 금이야행. 야반도주 아니거든. 관심종자. 야, 괜찮다. 관심종자. 그러네. 관종이죠. 관종. 그거 보여주기도. 금이야행이라 그래요. 금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챌린저가 됐으면은 이 챌린저 이 딱지를 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굳이 가리고 하라 그러면 열받는 거지. 그 뒷면 하스스톤 뒷면이 전설 뒷면 하나 없고자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그거 안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종이죠. 관종인데 금이야행이라 그러고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금이환양이라 그래요. 금이환양. 자, 그래서 일단 돌아왔어요. 자, 근데 이제 유방이 이건 좀 그 후의 지도긴 한데 유방이 이쪽에 있다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시 나와요. 얘를 치기 위해서. 옛날 지도예요. 다른 지도인데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던 이제 항우를 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신을 위로 보내요. 점령해라. 이거 점령해라. 이거 점령해라.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중국의 가운데 있던 항우를 치자.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참고 또 찾다가 드디어 튀어나와서 한신형을 위로 보내서 조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나중에 항우를 포위해서 칩니다. 자, 근데 우리 한신형이 위에 가다 보니까 조나라가 좀 셌어. 조나라가 다 셌어. 위를 점령하거든요. 한신형이. 조나라가 세서 조나라가 싸우니까 질 것 같아. 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한신형이 대단한 전략을 씁니다. 뭘까? 1대1로 붙으면 질 것 같으니까 조나라하고 뭡니까 그게? 그쵸. 물을 뒤에 놓고 싸우죠. 그게 낭사배수라 그래요. 이걸 나중에 배수의 진이라 그래요. 배수진. 낭사의 계략과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이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배수진이라는 단어로 배산임수? 이전에도 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신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거는 맞는 거죠. 집은 배산임수여야죠. 집은 배산임수. 배수지. 자,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배수진으로 조나라를 멸망시키죠. 제나라를 갑니다. 제나라를 가서 제나라도 결국 멸망시키고 드디어 항우를 쳐들어가기 직전인데 항우가 보니까 한신이 여기 왔단 말이야. 한신이 자기 위에서 엄청 세 보여. 옛날에 자기 아래에 있던 애거든. 근데 제가 내쳐갖고 쓰질 않으니까 딴 나라 가는데 너무 세 보이니까 항우가 한신한테 사절을 보내죠.
우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유방하고 견제를 하자. 사신을 보냅니다. 이판사판 아니거든. 보내는데 한신이 거절을 하죠. 항우한테 난 그렇게 못하겠다, 배신을 못하겠다 거절을 하는데, 역사에 유명한, 가장 유명한,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신의 모사였던 괴철이 옆에 있다가 한신한테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를 해요? 너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라고 충고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최초의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하죠. 여기를, 제 나라를 중심으로 네가 왕이 되고 이쪽에 유방이 있으니까 이쪽에 항우가 있고 천하를 3분해서 있어야 네가 산다, 얘기를 하죠. 먼저 훈수충이죠. 옆에서 훈수를 둡니다. 야, 그거 아니야. 올리 질럿 아니지. 올리 질럿 아니지. 얘 지금 스타게이트 올렸는데 질럿 안 돼. 그거 말고 딴 거 뽑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앞에 황금 멀티 먹고 얼라이 풀고 있어야지 네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안 들어요. 자, 그렇게 안 들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유방하고 한신이 힘을 합쳐서 항우를 쳐들어갑니다. 자, 항우를 이제 마지막으로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기 전에 원래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은, 아니 유방 죽이라면 안 죽여, 한신 등용하라 그러면 등용하지 않아, 뭐 해라 그러면 안 해. 다 안 한단 말이야. 항우가 자기 말은 전부 다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석에 몰리지. 지금 뭐 불리하잖아. 한신은 여기서 쳐들어오고 유방은 여기서 쳐들어오고, 지금 뭐 나머지 뭐 팽월 이런 애들도 다 지금 반 항우의 깃발 아래 모여서 전부 다 쳐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목숨이 위험할 것 같거든.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여기서 그만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 나는 여기서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좀, 이거 좀 어려워요, 나를 좀 빼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겁니다. 잘 안 쓰는 단어는 아니야. 천하의 대세는 이미 정해졌으니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원컨대 해고를 목숨만 살려줘서 조로, 내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라이 풀라는 거죠. 지금 난 로그아웃 하겠다, 나 이 집에서 나는 빼줘, 난 로그아웃 할 테니까 나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만 주세요잖아. 보내면 손절하겠다는 거죠. 손절. 야, 그쵸, 이게 걸해골이라 그래요. 걸해골. 해고를 걸했다, 한마디로 다 때려치고. 이걸 잘해야 돼 인생은. 이거 걸해골 다 버리고 살려만 주세요. 우물에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우물에 있으면. 천하의 대세는 이미 정해졌어. 자기가 보기엔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화낼 테니까 정해졌으니 뒷일은 대왕 항우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걸해골이에요. 걸해골. 보통 나이 많은 이런 애들이 이제 왕한테, 왕이나 상사한테, 보스한테 나 이제 그만 빼주세요 할 때 걸해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항우가 이 말을 듣고 범증을 보내주죠. 보내주고 결국에는 화병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는데, 내치죠. 내쳐. 자, 일단 내칩니다. 범증도 없고 우리 항우 형 지금 사방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유방 형은 보니까 만족스러워. 야, 이거 다 먹었지 않니? 이게 다 내 거고, 이 아래에 있는 형들도 지금 다 자기 편을 든대. 항우는 무섭지. 항우 형이 얼마나 무섭겠니? 생각보다 무서워. 그래서 유방이 고민을 합니다. 나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거의 천하의 절반 이상이 내 건데 내가 여기서 굳이 무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다 내 건데 요거 하나 있는 거, 쳐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빼려 그래. 한타를 안 하고 빼려 그래요. 무서우니까. 내가 굳이 안 걸어도 나는 부자인데 이걸 걸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애들이, 잠깐만, 다 이겼는데 한타 빼면 안 되지. 여기서 얘가 멀티 먹고 나중에 200 싸움하면 어떡하려고, 이거를 빼면 안 된다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요. 한타 해야 된다, 쳐들어가야 된다. 지금 120밖에 안 돼. 우리 200 꽉 찼어. 쳐들어가야 된다. 지금 안 쳐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정답은 나왔어요. 반드시 쳐들어야 된다. 한방러쉬? 반드시. 적은 120이고 우리는 200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답이 없다. 무조건 걸어야 된다. 이건 걸때야. 지더라도 걸때야. 걸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익절? 미드모여? 한탕 주의는 뭐냐? 아까 나왔는데, 그쵸, 정답은 나왔어요. 비트코인 아니거든. 폭탄 드랍. 정답은 그 건곤일척이라 그러죠. 건곤일척. 초전박살. 선빵 필승. 야, 선빵 필승 괜찮다. 선빵 필승. 하늘인지 땅인지 한 번 던져서, 딱 한 번 던져서 모든 거를 걸겠다. 이거 서양에도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비슷하잖아요. 올인이죠, 올인. 몰빵이죠, 몰빵. 한 번에 모든 거를 걸겠다는 겁니다. 올인을 해야 된다.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 당판 승부를 해야 된다. 건건일척이래. 건건일척. 이게 그 당시에 나온 건 아니고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당나라 시인이 천하를 건 딱 한 번의 도박이다. 이걸로 뭐 한 400년 500년 해먹잖아요. 이 중국 전체 천하를 건 500년짜리 도박이다 해서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쳐들어가서 후환을 남기지 마라. 실제로 이걸 쳐들어가죠. 그래서 뭐 유방이 대단한 인물이기도 한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여기서 내 미수 몰빵 가야 되는 건가, 이미 부자인데 내 전 재산을 지금 걸어야 되는 건가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진짜 500년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 걸 고민을 하다가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죠. 건곤일척에 한 방을 던져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항우를 위한 전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해화 전투라 그래요.
항우와 마지막이죠. 건곤일척을 건 천하를 건 유방과 항우의 대전투를 우리나라에서 별 유명하지는 않는데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경이 해화 전투입니다. 뭐 흔히 뭐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 천하가 둘로 나뉘어서 두 영웅 앞에서 싸운다. 뭐 이게 해화 전투인데 사실은 이미 승패가 많이 기울어졌었지. 저 때는 200대 120 정도로 싸우는 거니까. 해라는데 여기라는 썰이 많아요. 정확하게는 어딘지 사람들도 헷갈린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유방이 오고 이쪽에서 한신이 오고 이쪽에서 팽월이 옵니다. 팽월도 삼국지로 치면 손권 뭐 그런 급이죠. 어디 지방의 왕급이니까 쳐들어오니까 한신이 여기 있다가 영포도 아래서 오고 항우가 여기 있다가 해화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죠.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여기서 이건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항우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싸발리죠. 일방적으로 200대 120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역발산이어도 미드 한타에서 그냥 깨집니다. 그냥 깨지고 결국에는 폐주에서 10만 이상의 병사가 참여했다는데 우리 서초구 패왕 항우가 지죠. 전병사를 잃고 도망을 가는데 티격티격 도망을 가는데 우리 와이프께서 얘기를 하죠.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아니까 항우 형이 읽잖아요. 이 유명한 시 역발산 기계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힘은 산을 뻗고 기계는 세상을 덮지만 추가 말 이름이죠. 말이 나아가지 않는다. 말이 나아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와이프 이름 우희여 하면서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울죠. 울면서 춤을 추니까 우리 우희 누나가 노래를 부르면서 걸그룹 아니죠. 답변을 합니다. 한나라의 병사가 이미 초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사방에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이게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 자기가 초나라인데 폐주에서 도망가는데 적들이 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아 우리 편이 다 적이 됐구나. 우리 편도 다. 세상이 나를 버린 거죠. 서초구 패왕 항우가 도망가는데 서초구 노래가 자기를 쫓아오는 적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걸 보고 세상은 나를 버렸다. 이런 뜻으로 사면초가 나오죠. 사방에 들려오는 거는 사면초가성 초나라의 노랫소리다. 너의 힘이 다했으니 내가 살아 뭐 하겠는가 하고 우리 우희 누나가 여기서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해서 결국에는 이 죽고 우리 항우 형이 마지막 한방 마지막 한타러쉬를 하러 나아갑니다. 사실은 한타러쉬를 하면 안 됐죠.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200대 120 졌기 때문에 200대 한 5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나아가는데 당연히 포위되죠. 당연히 완전히 포위되고 5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망치고 하다가 여기 장강 중에서 5강이라는 요 위치에 옵니다. 젖잘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건너갈 수 있었지. 건너가서 서초구로 도망을 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못 넘어가죠. 저기를. 왜 못 넘어갔을까? 이 강동이라 그러죠. 강동. 강의 동쪽이니까. 양쯔강, 장강의 동쪽이기 때문에 강동.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왔으면 됐는데 돌아오자고 하니까 그 배를 안 타요. 그 사공이 배를 타라 그러는데 배를 안 타죠. 왜 안 탔을까? 자존심? 가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저 배를 못 타요.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자기 목숨은 살 수 있는데 그랬다가 기다렸다 돌아오라는 말을 오월동주? 야 아무거나 막 뱉지 마. 오월동주.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강을 건너 무엇하랴. 내가 강동의 젊은이 8천을 이끌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대를 대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면목동이 나옵니다. 면목동이 여기서 나오고 그대들이 아무 말 안 들어도 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해서 덕동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자결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서초구와 면목동이 여기서 나온 건데 자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하여튼 면목이라는 게 뭐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건 싫어합니다. 면목 있잖아요. 여기 하가 면목 견지호화. 그래서 이게 면목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아 진짜입니다. 이거 면목. 서초구 면목동인데 면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면목이 없기 때문에 자결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아니 다시 돌아가서 강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면 됐는데 왜 안 그러느냐라는 권토중래잖아요. 그 유명한 권토중래.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돌아와서 싸웠으면은 천하를 몰랐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 면목 없다고 이걸 안 지나가고 다시 들어가서 죽었으니 싸움의 승패는 전략과도 예측할 수 없고 수치를 참고 재기를 다짐하는 것이 참다운 사내인데 흙을 날리며 권토중래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면 결과를 몰랐을 텐데 죽어서 아쉽다라고 나중에 두목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목이라는 아저씨가 시를 쓰죠. 자 그래서 일단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우리 유방 아저씨가 싹 점령을 하죠. 근데 아까 얘기를 빼먹었지만 우리 한신형이 위로 쳐들어가고 여기서 천하 삼분지계를 외치고 있었을 때 한신형이 자기의 보스인 유방한테 물어봅니다. 나 제나라 왕 시켜줄래?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냐? 자기 제나라 왕 시켜줄래? 해서 아니야 너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거부를 하면은 천하 3분지계로 나가려고 살짝 떠봅니다. 왕 시켜줄래? 근데 지금 유방 입장에서는 야 지금 얘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가진 한신이 물어보니까
이거 거절할 수 없죠. 우리 동원이 형이 나 왕 시켜줄래? 아니면 삐져서 난 어떻게 될지 몰라, 항우 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 제 나라 왕을 시켜줄게, 걱정하지마, 가서 항우나 치자 해서 그걸 믿고 항우를 쳐서 항우가 멸망을 했죠. 자, 그걸 믿고 멸망을 하니까 이제 왕이 됐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유방이 다시 물어봅니다. 한신을 불러다가 떠보죠. 뭘 떠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냐라고 떠보잖아요. 내가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유방이 우리 동원이 형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 동원이 형이 너는 10만짜리다라고 얘기하죠. 너는 한 10만밖에 못한다. 나는 다다익선이지만, 나는 100만, 1000만, 1억도 다다 많을수록 움직일 수 있지만 너는 10만밖에 못한다라고 썰을 풀죠. 거기서 입을 푸는데 10만짜리라고 입을 푸는데 문제는 이 형은 똑똑했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어. 유방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야 너는 다다익선인데 나는 왜 10만이야?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서 입을 말을 풀죠. 본인은 군사는 다다익선이지만 장수를 거느릴 뭐 기재가 안 되지만은 주군께서는 장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군이 최고입니다 라고 입을 풀잖아. 이렇게 입을 푼다고. 주군께서는 장수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대단하십니다 라고 입을 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삐졌죠. 이미 삐졌어.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주군을 설득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점수를 따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삐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엄한 거 이런 거 하지 마. 엄한 거. 이미 삐졌는데 나는 10만, 너는 10만밖에 안 돼 이 새끼야 그런다면 이게 뭐라고 반박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걸 해서 제 아이디어 블링블링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하면서 주군께서는 장수를 더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미 늦었죠. 함부로 드립을 치면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상사한테는 함부로 이 드립을 치면은 위험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립을 함부로 치면 삐졌죠. 천하의 제왕이 삐지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초안지에서 지금 가장 유명하다고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토사구팽이 나옵니다. 죽이죠. 얘하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직도 한신 검색하면은 죽는 모습이 많아요. 워낙 이게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 최고의 통수죠. 통수. 이렇게 되죠. 한신 검색하면 이런 모습 많아요. 이런 거. 이 중국 역사의 거의 가장 유명한 통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유명한 통수였으면은 지금 몇 년이냐?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얘기를 하는 토끼 사냥을 하고 나면 개는 삶아먹힌 토사구팽이 되는 거죠. 괴철의 말 천하삼분지계를 듣지 않았다가 요 꼴이 되는구나 라는 요 토사구팽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 통수가 있건 말건 어쨌건 유방이 한나라의 고조가 돼서 한을 세웁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뭐가 나요? 이게 나오죠. 한나라를 400년 동안 그 건곤일층에서 한나라를 먹고 400년간 지배를 하다가 400년 후에 딴 놈들이 먹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자기도 같은 유씨라고 별 관련 없어 보이는데 성이 같죠. 성이 같기 때문에 나도 유씨다 해서 너랑 나랑 그 친척 아이가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 3분지 노원 결의를 하고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같은 유씨라고 그냥 뭐 일어나는데 뭐 그래서 이게 400년 뒤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1800년 정도 지났죠. 이게 200년대 얘기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1800년도에 지난 다음엔 이제 이게 나오죠. 재밌다는데 이게 토탈 워 3 킹덤이라고 이게 그 한 18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드디어 등장을 해서 야 요게 요즘 그렇게 꿀잼이래요. 이게 이 스크린샷 이거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제 친한 친구인 우리 식 모시기 스타 PD님도 하시고 요렇게 요게 이게 삼탈워라 그럽니다. 삼탈워라고 삼국지 토탈워라고 이게 아주 이 최근에 갓게임이라는데 재밌냐 이거?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이 삼탈워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곧 해보려고 하니까 스타피디 식빵님이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